우리가 보통 신디 로퍼를 생각할 때 그 행적은 거의 80년대에서 많이 끊겨 있어요. 근데 제가 신디 로퍼의 인생을 보면서 느낀 건 막상 신디는 이런 자신의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며 내가 일궈낸 성과에 후회가 없다. 강하게 살아온 만큼 그 멘탈도 엄청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죠. 신디는 사생활적으로도 90년대에 인생 제2막을 맞게 되는데 3집 이후에 신디가 더욱 많은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프 앤 러닝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현재 남편이 되는 데이비드 손튼을 만납니다. 그리고 1991년에 결혼에 꼬린 1993년에 나오는 Head Full of Stars는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다시 출발한 앨범인 거죠. 그리고 이 앨범에서 신디의 음악은 다시 한번 개조됩니다. 또 한 번 달라진 신디를 선보인 거예요. 이 앨범에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 건 여전해서 낙태 시술로 세상을 떠난 여자 이야기, 조지 부시 정권 비판 등 어려운 주제를 계속 다뤄나갑니다. 그 본인도 결혼 이후 초심 찾기에 골몰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쓴 앨범이에요. 이 편에서 스치듯이 언급드린 사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신디는 음반사 사장 토미 모톨라한테 얄짤없이 내놓은 자식이 되어버렸다. 소니는 앨범의 홍보를 아예 놔버렸죠. 그래서 이 4집은 3집보다도 훨씬 덜 팔립니다. 물론 판매량은 1집부터 계속 내려가긴 했지만 이 4집은 거의 존재감조차 없던 거예요. 신디 본인에게도 충격적인 수준의 세일즈였고 신디는 이때 스스로 말하길 자기는 일본으로 쫓겨나다시피 가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다. 이후로도 신디의 앨범은 일본에서 유독 좋은 세일즈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본인도 일본에 좀 애정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돈 잘 버는 곳이 최고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5집 앨범 Sisters of Avalon은 아예 일본에서 반년 먼저 선출시가 돼요. 이거는 또 96년에 나온 앨범답게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이거는 제가 후기의 신디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적절하게 변화하면서도 본인의 매력을 아주 잘 살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음반사와의 관계는 이미 최악이었고 당연히 판매량은 좋지 않았고요. 신디는 1998년에 크리스마스 앨범을 마지막으로 음반사와의 관계를 정리, 그리고 조지 마이클처럼 토미가 떠나는 2005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엔 또 소규모 레이블과 계약했다가 음반 발매 직전에 그 레이블이 문을 닫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21세기에도 이 신디가 갖가지 장르를 다 시도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재즈와 블루스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디는 단순히 자신이 한물 같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바꿔놓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만의 기치가 있구나, 타협 없는 태도, 죽지 않는 열정, 그리고 끝없는 욕구 덕분에 바닥을 찍었던 세일즈도 21세기에는 차츰 올라오게 되고, 물론 당연히 이것도 80년대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신디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면서 뿌린 씨앗도 95년에 에미상을 받으면서 그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디에게 뮤지컬 작곡 제안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킹키부츠. 2005년에 나온 동명의 영화가 원작인 뮤지컬이었어요. 극본가 하비 피어스타인의 말을 들어보면 커버 범위가 넓고 클럽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데 거기에는 신디가 제격이었던 거죠. 과거부터 뿌려온 씨앗이 다시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순간 신디는 킹키부츠의 수록곡을 작사 작곡하게 되고 이걸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킹키부츠의 사운드 트랙은 큰 인기를 끌면서 그래미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과 토니상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 특히 토니상 수상은 신디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뮤지컬계에 있어서 최고권인 시상식이거든요. 음악엔 그래미상, 영화엔 아카데미상, TV엔 에미상, 그리고 연극에는 토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디는 토니상을 타면서 아카데미만 뺀 세계 시상식에서 모두 상을 가져간 사람이 된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주어진 보상일 거예요. 신디는 이때 한번 크게 노를 저었고 열심히 월드 투어를 돌면서 내한 공연도 확정 짓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표가 안 팔려서 취소. 제가 이때 표는 못 샀어도 관심은 있어서 계속 티켓 팔리는 걸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 팔리긴 했어요. 좀 취소하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저는 그래서 신디가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신디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성공한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자처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돈나 또한 신디처럼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만 신디의 이런 모든 과정은 너무 급작스러운 감이 있었다. 조금 아쉬운 거죠. 음반사와 조금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이때는 이런 음악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소소한 아쉬움인데 하지만 결국 신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념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쉬움을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신디의 신념은 분명히 그녀에게 성공과 실패를 모두 안겨줬죠. 하지만 신디는 실패를 원망할지언정 그 신념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신디를 다시 한번 평가할 여지를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디는 지금까지도 사회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죠. 2008년에는 트루컬러스 연합이라는 단체를 직접 결성하기도 했는데 이 단체는 홈리스 LGBT 청소년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1편에서 잠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신디의 사회활동은 순전히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고 그래서 저는 신디의 이런 모든 활동이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결국 이게 신디 로퍼의 모습이고 이런 고집스러움이 신디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아이덴티티 덕에 결국 지금의 신디는 다른 가수들과 완전히 다른 의미의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 팝의 아이콘, 짧았지만 너무 강렬하여 아직까지 빛나고 있는 신디 로퍼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